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자를 만나보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홍률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선 6기 14년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재임했던 전 목포시장 박홍률입니다. 저는 2018년도 6월 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0.25%라는 근소한 차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를 떠나지 않고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시민과 함께 살아온 목포 사람 박홍률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제대로 섬기고자 목포시장에 지금 출마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네, 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목포를 지금 청년이 찾아오는 그러한 목포를 만들겠다. 청년이 찾아오는 또 큰 목포를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청년이 찾아오는 목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청년 사업가를 육성해서 청년 중심의 도시를, 젊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목포를 만들겠다는 것은 무안, 신안, 목포와 통합해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근거, 자원, 부지, 이런 산업단지의 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큰 목포, 젊은 목포, 청년이 사는 목포를 기필코 만들어내고자 출마한 것입니다. 네, 출마 이번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후보님께서 내세우신 대표 공약 3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죠. 먼저 젊은 청년들께 분양을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산업단지, 스마트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AI, 또 그런 로봇, 또 인터넷, IT, 이 모든 청년들이 이 망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만들어서 청년 사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신안과 목포 통합, 두 번째 목포와 무안 통합, 이것을 실현하면서 큰 목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케이블카를 지난 민선 6기 때 만들었는데, 이 케이블카를 활용해서 국제적인 관광 도시를 만드는데 아주 역점을 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관광 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목포가 돼서 목포가 새롭게 관광의 도시로 부흥하고 또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주요 공약 3가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후보님만이 가진 강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니 해도 여러 가지 강점은 많이 있죠. 네. 그러나 그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저는 소통과 세일즈입니다. 저는 소통 행정가라고들 말씀들 하시죠. 소통 때문에 케이블카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민단체들, 환경단체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32년 동안이나 해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 소통의 강점으로 환경단체 회원님들, 또 환경단체 지도자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 목포 시민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거 필요합니다. 환경을 조금만 양보해 주십시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의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이끌어서 환경단체 분들이 이렇게 또 묵시적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케이블카가 웅장하게 만들어져서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세일즈의 강점이 있습니다. 세일즈 행정가라고 할 수 있죠. 대양산단 어떻습니까? 8% 10% 정도 분양될 것이다 했는데
그 올라다니면서 서울 다니면서 제가 세일즈 해가지고 44.7%, 8% 예약에서 약 반절 정도를 제가 최초 분양들을 해냈죠. 이런 것들이 다 소통과 세일즈 일맥상통합니다. 소통과 세일즈가 제일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볼 텐데요. 의대 유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2020년이죠. 당시 오랜 수건이었던 전남권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이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유치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상황인데 후보님께서는 의대 유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의과대학 유치 문제는 오래전부터의 일이죠. 제가 시장 재임하기 이전부터의 서로 그 경쟁 구도를 가지고 열심히들 노력하셨는데 잘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고 또 이 시장은 여기 시민들과 결집해서 그 응원을 보내고 행정적으로 같이 보고를 하고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있을 때도 당시에 대학 총장, 국립 목포대학교 총장님과 우리 시청 공무원들 다니면서 전부 서명하고 했습니다마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또 4년 동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침 지난 저 있을 때는 윤소학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쪽하고 협력해서 경제적 타당성 용역해가지고 1.7이든가 BC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희망을 좀 보였는데 또 영두 3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선 8기 이번 6월 1일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과연 누가 소통을 하고 중앙정부와 누가 세일즈적인 정신으로 해내느냐, 의지, 끈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알 겁니다. 누가 그 자질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평가해서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네,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통된 이슈가 있다면 바로 코로나19 극복일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도산된 자영업자들, 특히 또 관광 그 버스 업계 전부 줄지어 도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업을 못하고 정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임대 붙여 있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난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정부 정책에 순응해 준 우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앞으로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소상공인들과 관광버스, 관광업계 모든 분야, 택시업계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되살려내야 된다.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살려가야 된다. 이 경제, 지역 경제가 제일 우선이고 민생이 제일 우선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실상 또 관광업계, 운수업계 등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목포가 비교적 재난지원금이 좀 낮게 지급이 됐어요. 무안이나 영암 이런 곳에 비해서 얼등하게 낮게 지급돼서 시민들이 하소연이 있었고, 이제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이렇게 통장님들께 대해서도 이렇게 경력금이 나가고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만은 이보다는 우리 소상공인이 더 또 필요하다. 민생에서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통장님도 수고하시니까 당연히 타야죠. 또 드려야죠.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액수도 2배로 지급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장이 되면은 당장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서민 중심으로 액수를 지급해서 2배, 3배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야도 살펴보죠. 이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최근에 무한반도 통합 이슈가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권은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또 반면엔 농어촌 지역들은 오히려 소외감이 두려워서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후보님께서는 일단 무한반도 통합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무한반도 통합 추진이 약 6차례가 있었어요.
6차례가 됐는데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 한번 있었기 때문에 7차례입니다. 민선 7기에서 목포 신안이 통합하겠노라고 사진 촬영도 하고 뭐 기념식 하듯이 했는데 전혀 추진된 거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행정이 이루어졌구나. 4년이 너무 허송세월이 됐다. 잃어버린 4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그 반대하신 그 군의 의장, 당시에 또 그 군 의원, 전직, 현직 상관없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집을 방문해서라도 밤새 술을 포금을 해서라도 어찌했건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가장 주체 세력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그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종교는 종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끼리 각 시군을 묶어주는 행위들을 해야 돼요. 네, 모함반도 통합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통합 문제도 결국은 지역 발전을 이루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근본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 그래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사라든가 뭐 이런 뭐 영업소라든가 이런 정도는 뭐 어디 임대를 빌려서 할 수 있지만은 대기업 정도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50만 평이 필요합니다. 기아자동차가 약 50만 평인데 그리고 이제 신항만 해도 세운다면은 약 100만 평을 보통 이제 단지로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그러죠. 50 이상 100만 평 정도를 만들려면 어차피 통합입니다. 무한반도하고 통합을, 무한과 통합을 해야 청계, 그래서 뭐 저쪽에 일로라든가, 이 현경이라든가 이런 데 세울 수가 있고, 신안과 통합을 하게 되면 천사대교가 이제 하중이 무거운 중공업은 안 되지만은 중공업이 아닌 그러한 경공업 종류의 특히 지금 AI 같은 이러한 4차 산업 같은 거는 얼마든지 신안의 면단위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입지 조건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발표하기는 곤란한 내용이고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1인당 1000평, 500평을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10명이 주식회사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와서 그 땅을 그 산업단지 부지를 후치담보하고 시가 어느 측면에 재정적인 것은 검토해서 보증을 서줄 수 있는지도 개별 체킹해서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해나가면은 분명히 그 산업단지는 분양이 잘 되고 또 정부 정책인 4차 산업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금융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청년 사업가를 1000명 정도를 양산해서 목포가 청년 사업가가 많은 그러한 젊은 도시로 만들고자 이렇게 합니다. 네, 후보님 지역 현안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인데요.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전부 외쳐왔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첫째, 죽교동, 북교동, 또 서산, 원금동, 지금 유달산 자락에는 너무나 건물들이 노후화돼 있고 또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층은 지금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한옥단지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가감한 변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만호 유달 이쪽을 제가 있을 때 선정받았는데 약 1000억 원 정도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저희가 그것을 받아낼 때는 2017년 연말이죠. 받아낼 때는 1897 다시 말해서 일제가 되기 직전부터 일제 시절 그 시절의 그러한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해서 교육도 시키고 나라를 잃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사케라든가
일본의 문화도 우리가 가져다가 일본 관광객도 오고 또 우리 이 시민들 관광객이 여기서 접해서 같이 이쪽이 활성화되는 그리고 적산가옥 같은 것은 나름대로 보존해서 영구히 이 교육 자산, 문화교육 자산 또 민족에 대한 그러한 교육할 수 있는 자산 또 교육관 전수관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도로도 양쪽을 차단해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진정한 다시 말해서 우리 문화 1897 거리가 돼가지고 정말 문화의 공간, 역사의 공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 현안을 좀 짚어봤는데요.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는 당초에 민주당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명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후보님께서는 결국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셨는데 다소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거가 무조건 이기면 된다. 도덕성도 없고 마타도 흑색선전 어떤 방법과 거짓말을 해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거를 치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정서 하나 가지고 당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바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조사마저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체 조사도 정확하게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연히 당사자들을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고 나한테도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 오고 가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이렇게 허구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픽션을 해서 말이야. 이것을 가지고 비대위에서 제명 처리한 것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가 좀 잘못돼 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해체하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박홍률이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여기 또 당했네. 역시 박홍률이는 정치꾼이 아니고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이제는 저도 순진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치고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아주 시민들 안심하십시오. 전혀 문제 없이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저는 검증된 시장 후보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우리 시민을 잘 섬길 수 있는 또 시장 후보입니다. 또 봉사 잘하는 시장 후보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세일즈를 잘하는 시장 후보입니다. 사실 2018년 지난 선거 때 제가 낙마를 하지 않았다면은 목포는 체류형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크게 부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중국 항주시하고도 이렇게 협약을 하고 나름대로 목포의 큰 발전 계획을 고화도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라든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선 7기에 이 사업들이 중단돼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까지 한 사업인데 중단돼서 서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꺼내서 우리 목포를 정말로 국제적인 관광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 관광객이 옴으로써 큰 돈벌이, 경제적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또 이렇게 치매병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해서 노인 복지 그리고 또 아동, 청소년들의 대학, 고등학교,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어서 특히 부주동 같은 곳에는 고등학교 신설, 통학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합 세트를 정확하게 추진해서 목포가 융성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을 해내겠다. 그런 각오로 우리 시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지나고 보니 박홍률, 다시 한번 박홍률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홍률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